예, 반갑습니다. 김기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재 이제 특허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는 50km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 분야인 특허 관련해가지고 특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료는 올해 2019년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 이제 지원 과제의 세부 내역이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도 자체가 이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지원 자격이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변동이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종류의 특허 비용 지원 제도가 있다.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이제 나오는 제도는 이제 제가 그 공고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본 세미나를 통해서 그 최신의 어떤 그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세미나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대략적인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 뭐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 특허 비용과 관련해서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이 오는 게 이게 그 지원금을 받는 수혜 업체로 직접 지원금이 전달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그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업체로 바로 오니까 이러한 그 방식대로 특허 비용도 지원이 되느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 딱 두 가지 케이스만 있어요. 먼저 지원기관에서 특허법인으로 그냥 돈을 바로 주는 경우 또는 수혜업체에서 먼저 특허법인으로 돈을 주고 나중에 업체에서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지원기관에서 수혜업체로 돈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러한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출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 지원금을 받기 전에 먼저 출원을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 지원 기관으로부터 OK 사인을 받고, 그러니까 요 특허 출원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라는 결정이 있기 전에는 출원을 하면 안 됩니다. 출원을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 생각하실 때는 그냥 출원하기 전에 먼저 지원기관에 문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특허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원 비용입니다. 뭐 특허를 출원한다든지 실용신호를 한다든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상표를 한다든지 이러한 출원 비용을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등록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 출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디자인 상표보다는 특허 실용신안 출원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의 종류에는 이게 특허 분석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뭐냐고 하면 특허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술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는 건데 자기가 어느 업체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혹시 내 제품이 다른 특허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되는 특허를 찾아주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그냥 저희가 간략하게 뭐 특허 분석 비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출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문제가 될 만한 특허를 찾아주고 거기에 뭐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는 특허 분석 비용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두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먼저 아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지원금의 흐름도입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수혜업체가 과제 신청을 해서 과제가 오케이가 되면 1번으로 2번에서 특허법인에서 뭐 특허 출원을 해주고 뭐 만약에 특허 분석 과제면 특허 분석을 해주고
지원금은 지원기관에서 특허법인으로 가는 경우, 또는 우리 이제 케이스 2에 있는 것처럼 수혜업체가 과제 신청해서 오케이가 됐을 때 수혜업체가 특허법인한테 먼저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뭐 특허 출원을 한다든지 특허 분석을 하고 나서 사후에 수혜업체가 지원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뭐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제와 관련해서 돈을 수혜업체가 먼저 받는다, 뭐 이런 케이스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그런 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과제는 이제 국제지재권 분쟁 예방 사업 이러한 과제예요. 이 과제는 뭐냐 그러면은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어떤 제품을 일본에 물건을 파는데 혹시 우리 제품이 일본 특허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문제가 될 만한 특허를 찾아주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주는 그런 과제예요. 그래서 이 과제는 이제 특허 분석 쪽에 이제 분류가 되는 과제인데, 지원 규모는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돼요. 이러한 과제를 통해 가지고 해외 수출할 때 각 나라별로 문제가 될 만한 특허를 미리 찾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주는 뭐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꼭 한번 해봐야 될 과제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 이 과제는 그 업체가 요건이 있어요. 수출 기업이거나 수출 준비 중에 있는 상태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제 전시회를 참가한다든지 뭐 이러한 요건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자사 보유 특허가 한 3건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왜 그러냐 그러면 요 과제에 지원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각 업체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몇 등까지 자르는데, 대략 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과제를 통과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요건이 있어야 되고, 이 과제는 1년 연중 시행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끝이 난 상태고요. 이러한 과제는 이제 내년 한 3월 정도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과제가 시작이 되면 그때 제가 다시 이제 구체적이고 최신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그 특허청 산하단체 중에 이제 특허 전략 개발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지원해주는 과제예요. 이것은 바우처 과제입니다. 바우처 과제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돈을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이제 바우처의 비용을 지불한다, 뭐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형 바우처가 있고 중형 바우처가 있는데, 소형 바우처는 500만 원짜리, 대상화 창업 3년 미만 10억 미만, 중형 바우처는 1,700만 원 이하인데 창업 7년 매출 10억 미만, 뭐 이렇습니다. 이러한 과제로 돼 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면 자기가 이제 특허 비용을 내든 뭐 특허 분석 비용을 하든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다만 밑에 제가 그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용 불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 신청 전 서비스, 예를 들어서 IP 출원, 등록 수수료 등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과제 신청하기 전에 미리 출원해주고 돈은 나중에 이 바우처를 내겠다, 그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제를 이용을 해서 출원하겠다 그러면 출원 전에 반드시 어떤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뭐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그 공고 신청이 나왔어요.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 과제도 내년에 어떤 그 공고가 나오면 제가 요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 특허 바우처 이 사업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경쟁률이 좀 센 단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제가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IP/R&D 전략개발이라는 과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까 본 그 특허청 산하기관 중에 이제 특허전략개발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좀 큽니다. 뭐 1억 얼마, 2억 얼마 이런데, 요 내용은
기존의 특허를 참조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 이름이 IP가 이제 보통 특허를 말하는 거니까 IP를 이용해서 R&D를 하겠다. 뭐 이러한 과제입니다. 뭐 요 과제도 괜찮긴 한데 요 과제 같은 경우는 업체도 열심히 참여를 해서 그 어떤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는 그런 조금 로드가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건도 이제 연중 시행이 되고 이제 올해는 끝이 났고 내년도에 과제가 시작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지식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영어로 RIPC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단위이고 각 지방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분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체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으면 그 지역에 속하는 RIPC를 찾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접수를 받아요. 그리고 2, 3월 달에 선정을 해가지고 과제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말 정도 되면 공고가 나올 것 같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공고가 나오면 이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RIPC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이 있고 지식재산 창업 촉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마다 각각 이제 두 가지씩 꼭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지식센터에서 하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이라는 이제 과제가 있어요. 이 과제가 뭐냐 그러면은 대상은 해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허 비용이라든지 특허 분석 비용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원 대상이 특허 분석 및 해외 출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출원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허 분석 과제, 뭐 특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분석 과제하고 해외로 나가는 특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국내 출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좀 커요. 연간 7천만 원입니다.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을 할 수가 있고 매년 7천만 원 지원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해외 수출을 하고 있거나 어떤 수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매년 1월 달에 공고가 나오고 그때부터 접수를 받으니까 이 건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제가 공고문이 뜨면 이거를 분석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제 말고도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 뭐 이러한 과제도 있어요. 이 과제 개요는 이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해주겠다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허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특허 분석 비용이나 해외 출원만 지원을 해주고 국내 출원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 건 같은 경우는 IP 디딤돌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예비 창업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요것도 보면은 이거는 1월 달에 접수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것은 국내 출원도 비용을 지원해줘요. 지원해 주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접수를 받다 보니까 이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고가 뜰 것 같고 공고가 뜨면은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나래 프로그램인 게 있는데 이것도 내용은 뭐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창업 후 7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 비용은 대상이 없고 분석 비용만 이제 대상이 됩니다. 이제 특허 분석이라는 게 해보신 업체는 아시겠지만 생각외로 이러한 특허 분석이라는 것은 한 번은 해볼 만은 해요. 내가 만드는 제품이 현재 걸리는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만드는 제품에 들어가는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전한 기술인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한번 보고 아니면은 최근에 특허 출원이 집중되어 있는 아이템은 어떤 거냐. 전 세계 기업에서 제일 특허 출원을 집중해가지고 어떤 핫 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서 이제 특허 분석이라는 게 조금 이제 생소할 수는 있지만 한번 해보는 것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해보면 특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알 수도 있고 침해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어서 업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런 과제를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침해 문제 발생을 상당히 저희가 예방을 하고
대응책도 마련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 IP 뭐 바로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뭐 대략 뭐 비슷한 과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허 분석하고 해외 출원만 제도가 이 비용의 지원이 되는 제도고 이것도 매년 1월 달에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그 공고가 뜨면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발명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어떤 특허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기출원에 대해서도 보호를, 돈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특허 비용을 이제 지원해주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4월 달에 보통 그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에 상반기 때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경쟁률이 좀 낮다라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소소한 것들을 열심히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실속이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 지방별로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라믹 기술 연구원이라는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는 천안에 있는 세라믹 관련 건설 소재 기업을 지원을 해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세라믹 관련되는 건설 소재에 대해 가지고 뭐 각종 뭐 특허 출원에 대한 비용 말고도 어떤 시제품 생산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는 8월 달에 진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 뭐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공고가 뜨면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업체가 이제 천안 쪽에 있고 건설 소재 쪽 업체면은 한번 신청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장애인 기업 조합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그 장애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특허라든지 뭐 이런 실험실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대신에 장애인 기업에 이제 해당이 돼야 됩니다. 장애인 기업이 해당이 되려 그러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이 대표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개인 업체면 사장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업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2월 달에 한번 신청을 받았고 7월 달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럼 내년에도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공고가 뜨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기도 쪽입니다. 경기도 쪽에 상당히 지원 규모가 커요. 그게 이제 경기도 자체가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이 경기도 이 과제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국내 출연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대신 업체가 120억 매출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올해 기준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표에 있는 것처럼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러한 정도의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해주는데 이것은 12월 달에 공고가 될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공고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 쪽에 속하는 업체가 대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 과제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과제에 대해서 공고가 뜨면 제가 바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과제는 한번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은 경기도인데 이 가업 승계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 2, 3세 가업 승계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제 관련 비용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저희가 지금 세미나 목표가 이제 특허 비용 지원이다 보니까 뭐 이제 특허 쪽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뭐 인테리어 이런 쪽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상공인 특화 기술 개발이라는 경기도 과제가 또 다른 과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 개인 사업자 해가지고 뭐 이러한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관련 비용 말고도 사업화라든지
뭐 아이템 개발 검역비라든지 목합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비용 지원이 되니까 경기도 소재 업체면은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도 관련 과제는 특징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미리 해야 되고 올해 연말부터는 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연초에 바로 신청을 하고 이게 빨리 접수가 끝나다 보니까 연말에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공문이 뜨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기도 광역에 대한 과제 말고 각 그 시마다 하는 사업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수원에서 하는 특허 출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원해주고 뭐 이 정도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번 정도 공고가 떠요. 연초에 한 번 있고 뭐 연중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과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과제도 내년 초에 이제 생길 것 같고 요 과제가 뜨면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말고 그 마곡 산업단지에서도 자체적으로 특허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특허 비용을 지원해 주고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과제 기간 접수를 받았어요. 지금은 종료된 상태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 과제가 이제 생기면 이 부분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에서도 뭐 비슷한 과제가 있어요. 안양에서도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쪽에 그 특허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이 과제는 6월 달에 딱 한 일주일 정도 지원을 받고 끝이 났습니다. 이러한 돌발적인 과제는 꼭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과제도 그 공고가 뜨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에서도 관련되는 그 과제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과제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과제도 제가 뜨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쪽 관련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특허 지원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인 이런 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날짜로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10월 28일까지다 보니까 남아있는데 아마 그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이제 관련 공문이 뜨면 제가 이거로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에서도 이제 관련되는 그뭐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것도 지금은 이제 종료가 됐는데 내년에 관련 그 제도 그게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남부지방 쪽으로 가보면 경북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뷰티 산업 육성 사업 뭐 이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해가지고 이거는 금액이 좀 커요.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이제 거의 뭐 종료가 된 단계고 날짜로는 뭐 남아있지만 종료가 된 단계고 그 내년도에 관련되는 그 공문이 뜨면 제가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광주에서도 뭐 이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기업당 300만 원짜리 과제가 있는데 이러한 소소한 과제를 신청해서 그 지원금을 받아내는 게 좀 실속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 공문이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방에 보면 대전 쪽에 또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해가지고 스포츠 관련 뭐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특허 비용을 갖다가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그 제법 액수는 좀 지원이 돼요. 2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이 부분도 내년도에 그 관련 공문이 나오면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해 가지고 관련 아이템에 대해서 뭐 연구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게 있고요. 뭐 이런 부분도 한 4천만 원짜리 과제인데 지금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내년도에 다시 이제 새로운 그 관련 공문이 나오면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에서도 뭐 이러한 내용의 그 헬스케어 쪽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지원해 주겠다. 금액도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밑으로 고흥군 뭐 이런 데서도 보면 강소기업 육성공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금액은 제법 줍니다. 5천만 원 정도 제법 주고
그는 이제 그 고홍에 소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대상 업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과제가 혹시 고홍 쪽에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뭐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게 대구 쪽입니다. 대구 쪽에 보면은 이제 경북 첨단 의료 복합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고 5천만 원짜리 제도고 요건 아직 날짜는 뭐 조금 남아 있긴 해요. 남아 있어서 그뭐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이제 특허 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특허 비용을 지원해주는 조직 중에서 전국적인 조직은 지역지시센터라는 조직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제일 큽니다. 그 두 개 정도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수원, 안양, 뭐 안성, 대구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별로 제도가 좀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발표 자료에도 넣지 않은 그런 지원 제도도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지역적이라 그런 건 몇 개는 뺐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그 지식센터라든지 그러한 과제 빼고는 아주 좀 흩어져 있는 과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찾아가지고 항상 내용을 좀 숙지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러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올해 말부터 관련되는 공문이 나오면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